남들보다 농약도 잘 뿌리고 비료도 열심히 잘 주는데 이상하게 작물이 병도 잘 걸리고 수확도 남들보다 못한 경우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물을 겁니다. 난 농사마저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잘 시청하신다면 그렇게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었음을 아시게 되실 겁니다.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유를 들으시기 전에 꼭 먼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을 키우다 보면 잎 끝이 타거나 열매 밑부분이 썩어 들어가는 현상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거 탄저병인가? 하고 고민하시다가 뒤늦게 칼슘제를 뿌려보지만 이미 망가진 작물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많은 농가에서 질소, 인산, 가리 즉 NPK에 비해 상대적으로 홀대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작물의 건강과 상품성을 결정짓는 제사의 다량 원소, 칼슘 비료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비료를 줄 때 질소, 인산, 가리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칼슘은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다량 요소입니다. 심지어 배추 같은 작물은 결구 시기부터 인산보다 더 많은 칼슘을 필요로 하고 구 비대기에는 질소보다도 더 많은 양의 칼슘을 흡수하기도 합니다. 칼슘은 단순히 미량 요소 정도로 취급받을 영양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칼슘이 중요한지, 언제 어떻게 주어야 결핍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지 해외 논문과 전문가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슘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세포벽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칼슘은 세포벽 형성 요소 중 하나인 팩틴과 결합하여 세포를 견고하게 지탱해줍니다. 이는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철근 역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포벽이 단단해지면 작물이 병충해에 견디는 힘이 강해지고 수분이 갑자기 들어와서 열매가 터지는 열과 현상이나 열매가 떨어지는 낙과를 방지해줍니다. 또한 포도당이 밖으로 새 나가는 것을 막아 당도를 높이고 수확 후에도 오랫동안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저장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한마디로 맛 좋고 모양 예쁜 고품질 농산물을 만드는 1등 공신인 셈입니다. 칼슘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은 작물마다 아주 뚜렷합니다. 고추나 토마토는 열매 끝부분이 까맣게 썩는 배꼽썩은병이 나타나는데 이를 탄저병과 혼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탄저병은 나이테처럼 둥근 무늬가 번지는 일정한 패턴이 있지만 칼슘 결핍은 패턴 없이 그냥 까맣게 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배추의 경우에는 속이 피 썩는 속썩음증이나 잎끝이 타 들어가는 팁번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과의 고두병도 대표적인 칼슘 결핍 증상입니다. 이런 결핍 증상을 단순히 열매 몇 개 버리면 되지 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칼슘 결핍이 나타났다는 것은 작물이 열매 하나를 키우기 위해 쏟아부은 모든 에너지와 양분이 낭비되었다는 뜻입니다. 식물 입장에서는 상품성이 있건 없건 똑같은 노력을 들였지만 결국 가치 없는 수확물을 내놓게 되어 전체적인 수확량 감소로 직결됩니다. 많은 분이 밥 만들 때 석회 비료를 충분히 뿌렸는데 왜 칼슘 결핍이 생기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뿌리는 석회고토, 생석회, 소석회 같은 석회 비료는 주로 산성화된 토양의 산도 pH를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실제로 토양에 뿌린 석회 비료를 작물이 흡수하는 비율은 극히 적어서 농업기술센터 자료에 따르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석회 비료는 토양 개량용으로 보시고 작물이 자라는 생육 중에는 반드시 별도의 칼슘 공급이 필요합니다. 칼슘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칼슘은 식물 체내에서 이동이 매우 느린 영양소입니다. 배추는 생장기부터 칼슘을 많이 필요로 하고 고구마는 궤근 형성기부터 급격히 칼슘 필요량이 늘어납니다. 궤근은 줄기가 피대해져서 고구마가 되어가는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칼슘 결핍 증상이 눈에 보일 때 비료를 주기 시작하면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결핍이 나타나기 전 정식 직후부터 식물 체내에 칼슘이 천천히 퍼질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공급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칼슘 비료를 선택하기 전에 우선 이해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식물의 줄기에는 두 개의 통로가 존재합니다. 체관과 물관이 바로 그 통로입니다. 모든 비료가 같은 통로로 이동되지 않는다는 점. 이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질소, 인산, 가리는 체관을 통해 위아래로 자유롭게 이동을 합니다. 하지만 칼슘은 오로지 물의 흐름을 타는 물관을 통해서만 이동하며 방향도 뿌리에서 위쪽으로만 흐릅니다. 그래서 잎끝이나 열매 끝처럼 뿌리에서 가장 먼 지점까지 칼슘이 전달되지 못할 때 바로 그 지점에서 병이 생기는 겁니다. 칼슘은 물관을 통해서 이동하기에 이동하려면 물에 녹아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 칼슘 비료를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칼슘 비료는 크게 무기태 칼슘과 유기태 칼슘으로 나뉩니다. 흔히 알고 있는 무기질, 유기질 개념과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기태 칼슘 중 대표적인 것이 염화칼슘입니다. 염화칼슘은 물에 잘 녹고 저렴하지만 염소 성분 때문에 토양에 쌓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주로 잎에 뿌리는 연면시 비용으로 권장됩니다. 반면 질산칼슘은 질산태 질소를 포함하고 있어 칼슘 흡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면시비뿐만 아니라 관주시비 모두에 효과적이라 가성비가 가장 좋습니다. 유기태 칼슘은 가격은 비싸지만 식물체 내 흡수와 이동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킬레이트 칼슘은 칼슘이 토양의 다른 성분의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코팅된 형태라 식물에 더 잘 전달됩니다. 단점은 비싸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평상시에는 저렴한 질산 칼슘으로 꾸준히 공급하시다가 급격한 결핍이 우려되거나 확실한 효과가 필요할 때 이런 유기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칼슘을 줄 때 꼭 기억해야 할 파트너가 바로 붕소입니다. 붕소는 생장점의 세포 분열과 세포벽 성분, 특히 팩틴 형성에 관여해 조직 붕괴를 막고 탄수화물, 즉 당의 이동을 도와 작물의 당도를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붕소를 칼슘의 파트너라 일컫는 이유는 바로 붕소가 칼슘의 이동과 양분 흡수를 돕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칼붕처럼 칼슘과 붕소가 섞인 제품이 많은데 이는 두 영양소가 함께할 때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 칼슘을 어떻게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뿌리를 통해 공급하는 것입니다. 칼슘은 물을 타고 이동하므로 물에 녹여 땅에 직접 주는 관주시비가 원칙입니다. 많은 분이 하는 연면시비는 사실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경기 중에 마시는 에너지 음료와 같아서 일시적으로 힘을 보태줄 수는 있지만 기초 체력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육 후기처럼 뿌리 흡수가 늦어지거나 이미 결핍이 의심될 때는 연면시비를 병행하여 부족한 부분을 빠르게 채워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칼슘 비료를 사용할 때 절대 주의해야 할 점 4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농약과의 혼용입니다. 대부분의 농약은 산성을 띠는데 칼슘은 알칼리성인 경우가 많아 섞으면 효과가 확연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가급적 따로 사용하시되 꼭 섞어야 한다면 혼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는 인산, 황 성분과 혼용 금지입니다. 인산이나 황 성분이 든 비료와 칼슘을 한 통에 섞으면 서로 결합하여 침전물이 생기므로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황 제품이나 인산 비료와는 절대 섞지 마세요. 셋째, 물 관리입니다. 칼슘은 물을 타고 움직입니다. 땅이 너무 가물거나 반대로 너무 축축해서 뿌리가 숨을 못 쉬면 칼슘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조금씩 자주 물을 공급하여 토양 수분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칼슘 흡수의 핵심입니다. 넷째, 뿌리 활력입니다. 일교차가 크거나 환경이 나쁘면 뿌리가 스트레스를 받아 칼슘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이럴 때는 아미노산이나 해조 추출물 같은 영양제를 함께 주어 뿌리의 기운을 돋워주는 것이 칼슘 흡수를 돕는 비결입니다. 정리하자면 칼슘은 작물의 뼈대를 만들고 상품성을 높이는 필수 다량 원소입니다. 결핍이 나타난 뒤에 주면 늦습니다. 생육 초기부터 질산칼슘 같은 흡수 빠른 비료를 관주시비를 통해 뿌리 쪽으로 꾸준히 공급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 붕소와 물 관리를 병행하신다면 올해 농사에서 칼슘 결핍 걱정은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농사를 망친 이유가 칼슘의 부족 때문이었음을 이젠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해결 방법까지 제시해드렸으니 이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탐스러운 수확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